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소와 훌륭한 시간에 또 그리고 이렇게 존경하는 여러 인터벤션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시간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 과제를 받을 때 좀 당황했습니다. 그 에큐 코너의 신드롬인데 뭐 연령 따지면서 로어 더 베터를 생각을 해야 되나? 그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최선을 다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지만 약간 그 타임테이블을 엮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기회에 엘더리 피플이 자꾸 이제 큐코너이 신드롬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읽은 논문에는 그 AMI의 발생 그 연령이 남녀 이제 70세 이전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되게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헌이 65세부터 엘덜리, 75세 베리 엘덜리 또는 85세는 울트라 엘덜리라는 말까지도 붙이고 있어서 이제 베리 엘덜리가 이제 70대가 대세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10분이니까요. 이제 빨리 진행해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로스클레로틱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는 코로너리 세레브럴 디지즈가 있는데 그 중에 에큐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코로너리 신드롬은 그 중에 일부의 이제 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신 것처럼 에큐트 스테이지의 코로너리 이벤트에는 사실 에이지 리미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력한 스타틴 또는 비스타틴의 약이 있지만 거기에 쓰는 데 대해서 리미트도 없는 건 사실이고 과거 임상 연구가 약이냐 아니면 LDL 콜레스테롤이냐 하는 것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에큐트 스테이지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너무 낮으면 뭐 사살 써도 되냐 하는 그런 게 오히려 허들이 된다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고요. 특히 AMI 상태에서는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에 의해서 LDL 콜레스테롤의 합성이나 대사가 저해가 되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언더 에스티메이트되는 현상도 있음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로어 더 베터라는 개념보다는 얼리어 더 베스트라는 것이 소위 말한 지질 조절 관련 약의 그런 하나의 그 화두가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 가이드라인 등등 갈아서면 그냥 빨리 쓰세요라고 돼 있지 뭐 살살 쓰세요라고 돼 있는 거 없다는 건 사실이죠. 이제 20년이 된 데이터지만 처음에 스타틴이 자리 잡을 때 미라클이라는 연구를 알고 계실 텐데 이런 3개월 만에 아톨바스타틴을 최고 최대 80mg을 열심히 ACS 환자에 썼더니 3개월 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베니핏이 보였고요. 이거는 LDL이 떨어져서 나오는 거라고 보기엔 너무 짧기 때문에 플레오트로피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스타틴이라는 약을 오래오래 2차 예방을 도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썼을 때는 LDL 콜레스테롤 이제 리덕션을 통해서 베니핏이 나오고 있는데 그 시작점은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이후다 하는 얘기가 있죠. 이때 이후에 나는 종말점 차이는 과연 모두 다 LDL 콜레스테롤 리덕션 때문이냐 아니면 플레오트로피 이펙트도 좀 가미가 돼 있냐 하는 하나 예시를 재밌는 걸 보여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피터 트라이얼은 사실 1차 예방이고 우리가 로스바스타틴 20mg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고용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9,000명에 썼더니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LDL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더란 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하얀색의 위약에 대비해서 LDL이 올라가시 분들에게서도 스타틴 그룹이 이벤트가 적게 나와서 이런 요 정도의 차이가 이제 플레오트로피 이펙트에 의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다 하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적어도 아톨바스타틴, 로스바스타틴만 말씀드리는데 한 40ml 이상, 20ml 정도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 플레오트로피 이펙트가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ACS에선 이런 점을 노려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입장에선 earlier the better라고 했는데 과연 ACS에서 스타틴은 빨리 쓰면 빨리 쓸수록 좋다고 하는데 논스타틴은 과연 빨리 쓰는 것이 베니핏이 있는가 하는 점이죠. 뭐 여기 있는 벤페도익 애시드는 스타틴 인톨런스 했으니까 제외로 하고 에지티미브는 임프루비카라사대 ACS 10일 이내에 썼더니 얼리 베니핏이 없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는 건 PCSK9 이니비터인데 아직도 아쉽게 과연 얼리 썼을 때 임상사건의 예방이 더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개 그
그 안정성 정도는 증명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일찍 김효수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들으셨듯이 PCSK9 이니비터도 플레이오트로피 이펙트의 면에서 재조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타틴의 반열과 같이 얼리어 더 베터라는 개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는 PCSK9 이니비터는 LDL 이후에 화두가 되고 있는 LP-리트레이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베니핏도 나중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PCSK9 이니비터를 AMI에 빨리 썼더니 서로게이트 마커로서 이런 아테로마터스 볼륨의 체인지가 적어졌다든지 아니면 파이브러스 갭이 두꺼워져서 플래그에 스테빌라이제이션 돼 있다 하는 이런 여러 연구 중에 하나를 팩맨 AMI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에큐트한 스테이지가 지내면은 애프터매트 때 이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도 해보고 그 중에 에이지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되게 이런 베리 엘덜리 또는 엘덜리에 항상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항상 그림자처럼 다니기 때문에 엘더리 피플은 살살 하고 싶은데 너무나 코모비디티가 많네 하는 그런 상반된 이런 시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애프터매스에선 여러 ESC죠 등등에서도 이거에 대한 가중치에 대한 고민은 여러 가지 최근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되게 남자, 여자의 엘덜리의 그 데피니션 틀리다. 남자는 65세, 여자는 75세라고 이렇게 디퍼런셜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징이고요. 한편으로는 남자를 좀 더 에이지를 심각하게 본 거죠. 한편으로는 이런 에이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다른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 스코어링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이런 스코어 시스템을 보면 이런 70세 이상에는 10이어 리스크가 소위 15%가 넘어야만 저연령에는 7.5%만 넘어도 고령 베리 하이 리스크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 고령에서는 이 베리 하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그런 대상자를 조금 제한하기 시작해서 이런 고령에서는 너무 과중한 그런 이제 어그레시브 매니지먼트를 좀 생각해봐라는 면도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논하는 건 ACS이기 때문에 여러 문헌을 정리하다 보면 ASCVD가 있으면서 이렇게 아주 심하게 우신다든지 멀티베슬 디지가 있다든지 수술하셨다든지 그리고 다른 메타볼릭 여러 가지 엔돌간 데미지의 코모비티가 있다든지 하는 면이 있고요. 시점으로는 리센트 온셋이라든지 2년 이내에 그 재발이 있었던 분들한테는 아마 스타틴 증명거가 현재는 가장 강력하니까 상대적인 고용량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제 논스타틴이 나와서 여기 있는 임프루빗 그리고 여기 있는 오디세이, 포리에를 통해서 에지티미브 그리고 PCSK9 이니비터의 효용을 증명했는데요. 대개 이런 것을 통해서 LDL의 도달치가 50, 40, 30까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이런 PCSK9 이니비터는 이런 대조군의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좀 더 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때부터 이제 로어 더 베터다 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큐 코너리 신드롬이면서 좀 더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논스타틴의 부가적인 도입을 통해서 LDL도 더 낮추지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좀 더 극대화하는 그런 스트래티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very elderly people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이 한번 에큐 코너리 신드롬이 생겼다 치고 이런 very high risk 아닌 경우에는 연령이 좀 증가하면은 이런 고령이라든지 대사증후군 또는 여성 그리고 크로닉 키니 디지즈 같은 여러 가지 올간의 펑션이 약한 분들, 당뇨성 체질에서는 약간 스타틴의 도즈를 톤다운하면서 논스타틴을 도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아까 아톨바 40과 로스바 20 정도가 플레이오트로피 이펙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베리 엘더리 피플에 이런 도즈가 안정 효용적일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소위 말한 세이지라는 연구를 통해서 아토바 80을 65세, 85세 사이에 써봤다
했더니 사이드 이펙트 별로 없고 괜찮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여기 보시면 약간의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엘더리 피플의 스타틴 고용량을 쓸 때는 리버 펑션을 좀 자주 체크해 봐라 하는 거 있고요. 데프로스퍼 연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초창기 연구죠. 그래서 2차 예방으로서 이런 70세가 넘은 환자들한테 프라바 40을 굉장히 그 마일드하게 쓴 거죠. 지금 시점을 하면 이렇게 프라이머리 아웃컴, 코로너리 릴레이티드 데스를 약 20% 또는 15% 줄었다 하는 연구가 있죠. 주피터 연구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남자 50, 여자 60세 이상인 사람을 써서 에이지 어퍼 리밋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70 내지 97세 로스바스틴 또는 안 쓴 사람이 3,000명이나 있었는데 나중에 문헌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령이라고 해서 스타틴의 그 에피커시가 떨어지는 아웃컴 면의 차이가 없었고 또한 발생하는 애드버스 이벤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토피아 75는 일본에서 나온 연구니까 프로브 디자인으로 돼 있지만 스타틴과 관계없이 에이지 75세 이상의 사람한테 10ml를 애드온 했더니 평균 80세죠. LDL이 약 10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 효과가 30%가량 나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재미있는 건 시큐어 연구라고 그래서요. 75세 이상의 이런 AMR가 있었던 사람한테 돌바스타틴 40ml 또는 라스 이니비터의 에스피린을 개별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쓰는 게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70%, 한 30% 정도 시킨다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어디어런스를 유지해줘라 하는 게 있고 되게 마지막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스타리 연구를 통해서 돌바 40ml를 70세 이상 썼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하는 오스트리아 연구가 작년 말에 이제 리크루트먼트 끝났으니까 연구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스입니다. Very elderly people, acute coronary history가 있을 때는 more benefits를 보는 거죠. 그래서 스타틴 면에선 도즈가 충분하게 하회하고 LDL 콜레스테롤 low enough가 좋고요. 이때는 논스타틴을 쓰실 때 이거를 가지고 스타틴을 줄이시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애드온 트리트먼트 했을 때 이거는 보너스다 하고 생각하면서 환자의 그 미래를 도모하시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